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최근 전북의 주택 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쏟아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데 새 아파트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기존 아파트까지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곡된 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말뿐인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실태를 고발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당첨자를 발표한 전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만성지구는 공공택지라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 곳곳에 불법 중개를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분양권의 불법 전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만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년 후에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1년 후에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 밑에 기다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물건 해줄게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전주시도 이런 불법 분양권 전매를 대충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공무원증 증을 지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단속을 하면 안장이랑 이게 그 경력 단속반이라고 그러게 명찰이랑 공무원증을 차고 가니까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네, 단속된 것이 없어요. 제때 가면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말뿐인 전주시 단속에 분양권 불법 전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양권의 불법 전매가 아파트 값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에서 부동산 투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큰 길 쪽과는 다르게 이면도로 쪽에는 비어있는 상가가 즐비합니다. 건물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임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전북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13년부터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고 올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공실률이 많죠. 메인 도로는 괜찮은데 공실이 많아요. 공실률이 높은 것은 소비 부진과 과잉 공급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상가나 건물에 투자한 은행 대출금이 해마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7.6%보다 2배나 많습니다. 전북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에 특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는 에코시티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천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에 따라서 부실화 진행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실질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잉 투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제10회 이산가족 상봉에 전북의 7가족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1차로 전북의 4가족이 북의 이산가족을 만나고 이어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2차 상봉에 전북의 3가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진안에 사는 98살 이석주 할아버지로 할아버지는 65년 전에 헤어진 북의 아들과 손자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올해부터는 심의가 의무화됐지만 무주군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개인이 4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이 터미널에 무주군은 2년간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3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은 7억 3천여만 원으로 매입 비용의 2배에 가깝습니다. 재산가액에 배가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건 그 보조금에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그러나 이 사업에 전라북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 3억 8천만 원 가운데 전라북도 예산은 2천만 원뿐입니다. 국비도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괜찮아서 주는 건데 끝까지 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막 애매하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전라북도는 지방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그 예외 규정이었기 때문에 민간 보조금에 주는 그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방 보조금 지원에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심의 제도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엉겅퀴는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생 약초입니다. 이 엉겅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생활 하원우 기자입니다. 약초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고 있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는 동의보감에 어혈을 풀고 진통과 항염증 효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연구한 결과 엉겅퀴가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엉겅퀴 종자 껍질의 추출물을 관절염을 가진 동물에 사용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관절 부종이 52%, 진통이 41% 줄었습니다. 관절염에 특히 통증과 부종이 심한 것을 억제하였고 그리고 관절염 조직인 무릎의 연골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엉겅퀴 추출물은 관절염으로 연골이 파괴되는 것 또한 막았습니다. 연골 파괴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존 치료약의 77% 수준을 보였습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와 천연물 신약 개발에 청신호가 마련된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은 국내 시장 규모가 1,2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근본 연구 결과를 이제 시장 쪽에 치료제 개발이나 건강식품에 했을 때 대체 효과가 있고요. 엉겅퀴의 관절염 개선 효과가 인체 실험을 통해 추가로 입증되면 엉겅퀴가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순창군 동계면의 한 도로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덤프트럭과 83살 한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충돌해 한 씨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짙은 안개 속에 덤프트럭 운전사가 다리로 진입하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고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